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을 겨냥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또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국정감사가 현장 감사를 포함해서 이틀로 늘어났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어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1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검찰이 항소를 남발하고 있다. 이것은 이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다라면서 이게 사실은 이게 유죄로 뒤집어지는 경우가 5%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95%는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제 발언을 내놨거든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 검찰도 자승자박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78년 만에 이 검찰청 폐지는 예. 정권 좀 안위를 위한 맞춤형 개정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보고요. 권력형 비리를 막아야 할 검찰을 없애겠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자기 방탄 선언과도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대통령께서 국민의 고통을 말하지만 국민의 고통은 경제 민심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지 검찰 뭐 때문에 뭐 고통이 있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고요.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 것은 검찰이 아니라 저는 입법 폭주, 그다음에 정쟁을 일으킨 우리 정치권, 이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서민의 경제 그리고 부동산 급등 이런 것이 좀 불러온 원인이 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3심제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도 좀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좀 저희가 이 부분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뭐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3심제는 제도로서는 준지하는 것이고 대통령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검사들이 기소를 하다 보니까 수사도 하고 기소를 하다 보니까 1심에서 명백히 법원에 의해서 무죄 판결이 난 사건마저도 그냥 본인들이 검사로서 기소한 사람으로서 수사한 사람으로서 본인들의 정당성 그리고 책임감을 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항소하고 상고합니다. 이런 재판들이 보통 3년, 4년, 5년씩 걸리는데 이것을 당하는 일반 국민들은 정말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번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의무적인 항소 상고에 의해서 계속 변호사 써야 되고 오랜 기간 법정에 끌려다녀야 되는 이런 국민들의 고통을 지적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검찰청이 사실상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1년 동안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듬고 또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을 선택하실지 말씀해 주실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단순한 그 행정청 폐지가 아니라 78년 동안에 이어져 온 그 형사사법 체계 근간을 흔들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이 좀 불안하고 국정에 큰 이 법적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이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예기간이 1년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수사라든지 기소라든지 공소유지를 또 서로가 이제 맞물려 있지 않겠어요? 이 시스템 구축을 1년 만에 과연 가능할까? 우리가 78년 동안 이어온 건데 이런 문제가 있고요. 지금도 이제 공소청, 수사청 신설 방안 이 자체도 명확하지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안 수사권을 어디까지 또 남길지도 굉장히 우리가 숙제로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검찰도 자승자박했어요. 그래서 숱한 그런 비판을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 헌법과 법률을 근거해서 국민의 권익을 지켜온 것은 또 우리가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기능을 무너뜨리는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목이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와 맞물려서 김건희 특검의 파견 검사들이 입장문을 담은 부분을 좀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수사검사의 지금 공소유지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지금 직접 수사하고 기소, 공소유지가 결합한 특검 업무를 계속하는 게 맞느냐라는 취지인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뭐 날짜별로 따져보면 특검이 기간이 연장된다고 해도 올 연말까지입니다. 연말까지 본인들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공소유지는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공소유지는 하겠지만 특검은 파견 나온 검사와 수사관들은 복귀할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복귀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수사를 중단하고 복귀하겠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전혀 저는 저분들의 논지의 핵심은 이번 특검을 흔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검사로서 살아왔는데 기소와 수사가 분리되는 이 과정에서 본인들이 계속 이 특검 업무를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본인들의 문제의식이 있지만 본인들은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 자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사라지는 1년 후까지 기소와 수사는 검찰의 권한입니다. 본인들이 하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린아이 투정 부리듯이 지금 40명이 집단 항명을 한 것인데 이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공무원들의 집단 행동이다라 저는 보여집니다. 공직자로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그리고 명령 체계에 의해서 내년 검찰이 없어질 때까지 지금의 검사들은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헌정 사상 초유의 저는 입법 폭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서 검찰 조직을 폐지하면서 또 수사, 기소, 공소 유지를 한데 묶이는 특검, 이거는 좀 뭔가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순 때문에 저는 이 검사들이 복귀를 했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 지금 반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설득력 있고 저는 굉장히 설득력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내란 또 특검도 있고 최상병 특검이지 않습니까? 네. 요게 정말 이게 분리가 된 게 아니라 맞물려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겠나 이런 것에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특검은 정치적 어떻게 보면은 중립성, 수사, 전문성 이게 핵심인데 검찰 제도 자체가 이제 붕괴가 되니까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 이기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제 본연의 자세,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 정치권의 이 어떻게 보면은 항명일 수도 있고 반발일 수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보호 수단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이게 누가 봐도 좀 졸속으로 좀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제가 누차 강조한 것은 여야가 좀 충분한 협의를 가지고 좀 토론하고 또 같이 청문회도 한번 해보고 이런 과정에서 이러한 것이 나왔더라면은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인데 한 가지만, 일방적인 민주당의 이제 독주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네, 특검이 출발한 것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출발했고요. 제가 드린 말씀 핵심은 검사들은 검사 역할을 하면 됩니다. 검사들은 내년 10월 2일까지 검사로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어요. 지금 특검이 주장하듯이 얘기하는 것은 특검에 나온 파견 검사들이 얘기하는 건 자기들에 대한 투정을 얘기한 것이지 그것이 수사를 안 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기소를 안 하겠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하면 되는데 저는 집단 행동을 한 것 자체가 공직자로서 합당치 않은 태도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석을 하지 않았고요. 결국에 조희대 대법원장 없는 청문회로 막을 내렸는데요. 어제 관련 발언 모아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국민들 앞에 나오시는 것이 번거로우시다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 알현토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숨을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근거 없는 주장을 면피해주기 위해 가지고 국회 법사위가 이런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 이게 정말 상식적인 일입니까? 어제 청문회는 지금 보신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 없이 진행이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내놓은 카드가 무엇이냐면 국정감사 때,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장, 그러니까 대법원장을 찾아가서 하겠다라는 지금 카드를 내놨습니다.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굉장히 이제 대법원에 대한 압박이죠. 압박이고 사실은 그 현재까지 박정희 정권 때 한 번 대법원장이 출석한 적은 있어요. 그 이후에 87 헌법 이후에는 한 번도 출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뭔가 여러 가지 이 대법원장이 출석을 하지 못한 이유를 헌법, 법 이 규정을 해서 국회에다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분명히 하루 전날도 우리 민주당이 이 대법원장이 안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한 번 더 공시를 하든지, 그리고 날짜를 기일해서 이 청문회를 한번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시키기 위한 하나의 마일리지를 쌓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대법원장이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은 1년 정도의 그런
행했던 그런 그 업무 이것을 체크하고 또 부족한 거 있으면 또 채우고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대부분 이제 법원 행정처장이 이렇게 국정감사에 나와서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법원을 직접 찾아가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입법부가 사법부 길들이기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사법부도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전체 법원의 전체 문제라고 이 법원도 아마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김태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국정감사까지도 뭐 불성실하게 혹은 이게 협조적이지 않게 나온다면 결국에는 뭐 고발이라던가 탄핵으로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관측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겁니까? 법리적으로는 다 가능한 얘기죠. 그 어제 있었던 청문회는 저희가 사법부에게 국민적 의혹, 사법부가 지난 대선에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하는 사법적 의혹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를 준 겁니다. 그 해명할 기회를 조희대 대법관이 스스로 걷어찬 겁니다.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국회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규명해야 될 헌법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려고 했던 것이 국회 청문회였는데 정말 어제 조희대 대법관이 보여준 것은 불출석 사유서도 아니고 그냥 의견서 하나 내고 말았어요. 그것도 지난 대선 전에 있었던 5월 달에 제출했던 그 의견서와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거 복불복으로 붙여서 그냥 던져버렸어요. 이건 정말 국민의 대표들의 기관인 국회에 대한 모독이고 무시입니다. 이런 태도로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얘기하고 본인들이 상권 분립을 주장하는 것은 저는 이건 언어도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를 존중해야죠. 국회법에 따라서 조희대 대법관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본인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스스로 법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돼서는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관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국감이 끝난 이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법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지금 현장 국정감사 하겠다라고 나온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사법부 겁박이다. 이게 꼭 필요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법에 따라서 저희가 그 국정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국감의 대상 기관이고요. 대법원은 저희가 찾아가서 현장 국감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당 상임위 법사에서 의결한 것입니다. 현장 국감은 아까 현장 국감 가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다 어느 기관이든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기현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현장 국감은 꼭 굳이 뭐 어떤 그게 없이 국회에서 결정하면은 여야가 합의하고 결정하면은 언제든지 가서 현장 국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희대 이 청문회라든지 국감은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인 해동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인 해동설을 최초에 퍼뜨린 유튜브 방송 이 사람들을 좀 불러가지고 사실 전후를 물어보고 팩트를 체크하고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서도 그랬잖아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있었으면 그건 아주 부적절한 이야기다. 우리 둘이가 똑같이 한 목소리를 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의 관계자를 먼저 불러서 진위가 뭐냐 이것을 한번 따지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팩트 체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문회 안 나오니까 현장 국감에 가서 그것도 하루 해야 되는데 이틀을 하고 한다는 것은 이 사법부 길들이기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4박 5일 동안 이어졌던 필리버스터 전국이 끝났지만 여야는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면서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각 당 원내대표의 발언도 준비해봤습니다. 듣고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황금 같은 국민의 시간과 민생경제의 골든타임을 소모적인 필리버스터로 허비한 점은 정말 안타깝고 유감입니다. 국회 내에서 소수 의견 배려 장치가 전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완벽한 국회 일당 독재 체제 구축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필리버스터 후에도 양당의 공방이 굉장히 거센 상황인데 4박 5일 동안 어쨌든 필리버스터가 반복되는 모습을 저희가 봤었고 이제 비쟁점 법안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어쨌든 그 부분도 고심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참 우리도 죽을 지경입니다. 사실은 이 필리버스터를 안 해야죠. 될 수 있으면 안 해야죠. 그래서 누차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소수의 의견도 들어주는 게 다수당의 그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화의 협치의 그거 아니겠어요? 상징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민주당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같이 협의하고 화합하고 통합하고 협치를 해서 이 국정을 이끌어 가면은 오히려 집권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은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필리버스터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끌고 이것을 연장시키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는 바뀌어져 가지고 민주당이 또 찬성 또 필리버스터에 동참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국회와 국회법과 헌법이 보장된 하나의 소수파의 최후 수단밖에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루 연장해갖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사에 하나하나 기록되는 블랙박스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저는 누차 내가 민주당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은 자그마한 법이라도 좀 여야가 토의하고 협의하고 또 토론하고 이래서 같이 합의돼서 이렇게 내놓으면은 우리 국민들이 봐서도 얼마나 보기가 좋냐고. 그런데 일방적으로 독주하니까 우리는 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속수무책입니다, 지금. 이제 이래서 우리는 최후의 수단으로 필리버스터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국회법과 이게 헌법에 보장된 이 수단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할 수밖에 없죠. 예. 앞으로도 그럼 가능성이 좀 높다고 그렇습니다. 봐야겠습니다. 그거는 합의가 된 것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국정에 반영이 된 것은 협조를 합니다. 협조를 하는데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네. 필리버스터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필리버스터는 원래 소수 정당이 본인들이 합의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을 때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24시간 범주 내에서는 인정해 주는 게 필리버스터의 본 취지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번에 4박 5일 동안 4개의 법률안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인정하고 저희도 고생했지만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올라온 법안, 지금도 69개에서 70개 정도가 걸려 있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걸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건 국회 전체를 무력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합의해서 여야 합의한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겁니까? 그럼 합의하지 말았어야죠. 저는 이 태도에 대해서는 이건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정쟁으로 이끌어서 국정, 특히 국회를 마비시키려 가겠다라는 그런 국민의힘의 태도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 제가 이번에 필리버스터 하면서 느낀 것은 초선 의원이니까 우리 김대시 의원도 초선입니다만 4박 5일 동안 필리버스터라면 필리버스터를 걸었던 정당은 적어도 그 얘기를 들어줘야죠. 본회의장에 아무도 없어요. 필리버스터 하는 그 당의 의원들이 떠들고 있는데 아무도 들어주는 그 당의 자당 의원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건 정당의 추천 부의장은 사회를 봐야죠. 이번에 주호영 부의장 4박 5일 동안 단 하루도 사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원식 부의장하고 우원식 의장님과 이학영 부의장님만 둘이 연배도 있으신 분들인데 12시간씩 막교대로 4박 5일을 버틴 겁니다. 이거 정말 체력의 한계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주호영 부의장은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됩니다. 국회 책임지고 사회 보라고 부의장 뽑아드렸는데 사회도 안 보고 본인의 정당에서 필리버스터 요청한 거면 사회 당연히 보셔야죠. 왜 사회 안 봅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호영 부의장을 내가 대변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예. 주호영 부의장은 그 우원식 의장님하고 이학영 부의장님하고 세 분이서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합의된 그 안건이 올라오면 사회를 보겠다. 그러나 합의되지 않고 올라온 필리버스터는 자기는 사회를 거부하겠다.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쟁점 법안 그리고 합의가 되지 않는 그것은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합의된 부분은 아직까지 뭐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겠다 이런까지는 결정이 아직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는 논의의 과정에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내지도부에 안 들어가셔서 그러신데 지금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서는 합의된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걸겠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계십니다.